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부위만 의식한 채 체액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간과해 왔습니다. 체액이 잘 돌면 온몸의 통증은 저절로 사라지고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체액이란 무엇일까요? 체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체액을 생성하고 제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간단한 꼼지락 체조와 장단지 체조, 심호흡만으로도 체액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운동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3가지 체액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순환시키는 방법들을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건강하고 통증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아는 체중의 약 90%, 신생아는 약 75%, 어린이는 약 70%, 성인은 약 60에서 65%, 노인은 50에서 5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체내 수분 양 차이가 놀랍지 않은가요? 아무튼 인체는 뼈와 근육, 내장과 뇌 등이 둥둥 떠 있는 물풍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종종 집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뼈가 받쳐주고 근육과 힘줄이 둘러싸고 그 중에 소중한 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체를 이렇게 견고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체의 70%가 물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물풍선 속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지만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엔 대답이 막힙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혈액과 타액, 눈물과 콧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체액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림프액과 뇌척수액입니다. 곧이어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을 물풍선이라고 했을 때 골반이 틀어졌거나 등이 흰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또 어깨결림이나 요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건강한 몸이란 신선하고 충분한 물이 골고루 퍼져 있고 원활히 순환하는 예쁜 모양의 물풍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풍선을 사람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선에 물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상태는 갓난아기, 물이 줄어들어 풍선 표면이 주름진 상태는 노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한 물풍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체액이 확보되어 있을 것, 2번째는 충분한 체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을 것. 충분한 체액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 이상으로 보충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원활한 흐름이 문제입니다. 체액이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길이 잘 뚫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가느다란 관이 퍼져 있고 이 관들을 통해 체액이 순환합니다. 체액의 흐름을 수로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로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몸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려서 잠에서 깬 후에도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수로가 막혀 흐름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쉽게 피로할 뿐만 아니라 피로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3번째는 수로에 물이 오염물질로 질척질척한 상태입니다. 몸은 늘 뻐근하고 무릎 뒤나 겨드랑이 뒤쪽에 응어리가 만져지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척해진 물이 통로에 들러붙어 흐름을 막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몸은 요통과 오십견 등 상시적인 통증과 결림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체액이란 무엇일까요? 체액이란 몸속에 있는 액체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체액은 소화관에서 영양을 흡수해 소화기계와 배설계로 전달하고 부폐물을 교환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액이 규칙적으로 온몸을 순환해야 합니다. 이를 순환계라고 하는데 순환계에는 다음의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혈관계입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길인 혈관과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혈액은 심장이 가하는 압력으로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혈액은 모세 혈관에 도달해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 등을 전해주고 노폐물을 받아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복귀합니다. 2번째 순환계로는 림프계가 있습니다. 혈관계와 달리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샘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림프관을 통해 흐르는 체액을 림프액이라고 부릅니다. 림프액의 역할은 주로 노폐물을 옮기는 것입니다. 노폐물 횟수와 운반이라는 작용은 정맥을 지나는 혈액과 마찬가지지만 쓰레기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림프관은 혈관으로 다 회수되지 못한 커다란 쓰레기를 운반합니다. 세 번째 순환계는 뇌척수액계입니다. 뇌척수액은 머리뼈와 척추 안에 있는 체액으로 뇌와 척추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뇌 속을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계와 림프계에 이어 제3순환계라 불립니다. 뇌를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두부로 비유하면 뇌척수액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장된 두부를 벽에 던지면 물이 그 속에 있어서 두부가 바로 으깨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혀 머리뼈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져도 뇌척수액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뇌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뇌를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체액인 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면서 통증의 원인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디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 어깨가 결리면 그 부분만 마사지하는데 그것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풍선 속의 호스, 즉 체액의 흐름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해줘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모든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스포제를 붙이고 어깨가 결리면 어깨만 주무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지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부위만 의식한 채 체액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간과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림프액, 뇌척수액,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지 체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지는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펌프 작용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2시간의 회의를 끝내고 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붓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움직임 없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장단지 펌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 중에 갑자기 일어나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장단지를 주무르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천하는 방법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4초 동안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려 팔자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숨을 내쉬며 4초 동안 발목을 안쪽으로 돌려 안장 다리를 만듭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단순한 이 동작만으로도 체액 순환이 좋아져 몸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가능하다면 점심시간에 5에서 10분 정도만 걸어도 정맥혈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을 사용해 심호흡을 하면 체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심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 횡격막이 머리 쪽으로 올라갈 때 숨을 깊게 뱉어내면 뇌척수액의 순환이 촉진됩니다. 반대로 횡격막이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뇌척수액이 생산됩니다. 이 심호흡은 갓난아기가 태아일 때부터 하던 운동이기도 한데 심호흡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체액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들숨을 쉬는 시간의 2배를 들여 날숨을 쉬도록 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초 동안 멈춘 다음 8초 동안 숨을 내뱉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3에서 5회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뇌척수액을 조정하는 꼼지락 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를 보고 똑바로 눕습니다. 온몸에 힘을 뺀 후 엉덩뼈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아주 조금 1cm 정도 두덩뼈 치골 쪽으로 밀면 됩니다. 힘은 약하게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갓난아기의 볼을 만지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좌우 교대로 발뒤꿈치를 2cm 정도 밀어냅니다. 발뒤꿈치를 직각으로 만들 필요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5에서 10회 정도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뇌척수액의 흐름을 힘차게 합니다. 흐름이 강해지면 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의 부하가 가해지므로 그 부하를 없애주기 위한 다음 동작을 합니다. 어금니 아랫부분 하악각이라고 하는 튀어나온 부분에 엄지손가락 안쪽을 대고 가볍게 턱을 밀어줍니다. 이 동작을 하면 머리뼈와 제1목뼈에 걸린 부하가 해소됩니다. 부하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다리 밀어내기를 해서 뇌척수액의 순환을 유도합니다. 흐름이 좋아졌다면 다음은 뇌척수액의 생산량을 늘려줍니다. 먼저 엉덩뼈를 가볍게 감쌉니다.
이 동작을 할 때도 힘을 강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 다리를 동시에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엉치뼈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리 밀어내기를 5에서 10회 반복해서 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좋은 상태여서 피로 해소 효과도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가타이라 에츠코의 책, 3가지 체액이 내 몸을 살린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체액의 흐름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큽니다. 체액은 그저 몸속을 돌고 있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과 림프액, 뇌척수액 등 다양한 체액은 각각의 기능을 통해 신체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 안에서 피로와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운동과 호흡법을 통해 체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체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로가 덜하고 몸의 여러 부위의 불편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몸이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건강관리의 훌륭한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체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